네, 시작하겠습니다. 선과 귀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과 귀감이라고 하는 것은 서산대사가 지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분이 찬술했던 동기는 그렇죠. 승려들의 수학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승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지금 두 개의 꽃을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는 현실에 먹고 사는 꽃이고 하나는 자기 완성의 꽃이다. 이제 그거를 쫓아가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방대한 대장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점 정리를 해서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두 번째 의미다. 그죠?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세 번째는 이게 이 당시가 배불사상이라고 해서 조선이기 때문에 불교를 배척받았어요. 그때 이제 선법 부흥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유학사상을 극복하고 불법을 이게 드날리기 위해서 유학사상 극복에서 성교융화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세 번째 의미. 그러니까 일대 시대에 인재가 나타나면 아주 그 좋은 업적을 낸 게. 그래서 역사책을 바라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시대에 훌륭한 인재가 누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선시대에 이 서산대사는 참 불교에 아주 소중한 분이다. 네 번째, 불교인문 참고서다. 묘양산에 10년 계시면서 50여 권의 경론을 제자들에게 어로 경론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의 입장에서 했다.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첫째는 유일물로서 시작했다는 것이 불법의 근본으로 출발했다. 이게는 결국은 그 본래 면목 우리의 영혼을 중심으로 스타트했다. 결국은 선을 강조한 것이죠. 두 번째는 선의 법이다라고 해서 참선의 요결, 선의 원시원, 선의 가르침, 가나의 방법과 내용 여기도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 제가 가장 우리 한국 불교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가나선에 현대화해야 된다. 수행 방법이 현대화되지 않으면 시대에 떨어진다. 그냥 사장 되는 거예요, 사장. 없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침에 밥을 안 먹으면 점심 때 배고픈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인과 법칙이에요. 조직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사찰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영아원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까지 특별히 만들지를 안 하고 그것을 교육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증상이 나타나. 지금 젊은 친구들은 거의 다가 교회로 다가와요. 교회로. 그러니까 불교 인구가 줄어버린 것이와 같아. 지금 이거는 선법을 그 현대화, 나름의 그 시대에 현대화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수행 규칙을 만들었다. 이제 이게 그 선방의 규칙이 그때 특별히 안 됐던가 보죠. 선정의 위력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 참선의 점검 사항을 정리했다. 이래요. 지금 현재 선각이게 뭐가 나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첫째, 선교를 합쳐서 설명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선의 시원을 밝혀놨다. 선의 시작이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말을 하면은, 부처님 당시부터 이 선의 기원이 됐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처님 당시에 세 가지 있었다고 그랬죠. 첫째가 뭐죠? 가서존자, 다자타 반본자, 반 자리 주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가 법화경 법문하시는데 꽃비 내린 꽃 하나 들고 염화미소, 이 뜻을 알겠느냐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섭이 뭔데 부처님하고 반자리 나눴느냐, 또는 그 꽃을 들고 미소 짓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게 이제 선의 시원으로 잡는 거예요. 가나선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갖다 붙인 거죠, 사실은. 가나선자들이 화두가 어디서 시작한 거니라고 하면 요때 시원이 원칙이라고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지? 오케이. 관을 돌아가셨는데 이미 그 가섭존자 늦게 오니까 세 바퀴 돌면서 부처님이 돌아가셨어도 제가 왔으니까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과학 밖으로 두 발을 착 내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지상 이 도리가 무엇이겠느냐. 가나선의 시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들어있고, 세 번째, 참선의 요결이 들어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참선의 요견한 결정적이게 중요한 것이 정리해놨다. 하여튼 수업에 복이 없나 봐요. 드르륵드르륵 했어 지금. 하필이면 이 시간에. 아휴. 네 번째, 지금 이제 한국 불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가나선자들의 수행하는 방법론인데, 여기 나옵니다. 가나의 방법과 내용이 적혀 있다. 이게 네 번째. 근데 이제 이것이 좀 미안하지만 획기적이거나 제대로 돼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아쉽지만은, 그러나 나름의 요점 정리를 하셨다는데 의의를 둬야 돼요. 그럼 요 대목 가서 이제 유심히 봐야 돼 지금. 다섯 번째, 점검사.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수행할 때 어느 정도 됐는지 점검이 들어. 이게 이 선가기간에 뭐가 들었습니까 하면 저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여섯 번째, 그 선자의 수행 규칙. 선방에 들어 앉아서 그 안에서 활동할 때 어떤 규칙성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선정의 위력. 야, 나 이런 것은 환영이에요. 선정의 위력이네. 왜 그러냐면은, 가나선의 선정을 강조를 안 한 게 우리나라의 폐단이거든. 전국에 있는 모든 선방에는 그 큰 스님들이 선정력에 대해서 뭐 별로 이렇게 다들 무심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 다음 조도법에 대해서 지금 이 성가기감에서는 3번에서 조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중생 구제하는 방법, 수행하는 방법론을 다양화시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 속에서 이거를 적어야 되는데, 하나, 첫째, 보시 생활 속에서 자기 수행을 늘 꾸준히 키워 올렸다. 그래서 탐심을 제어시켰다. 보시를 통해서 탐심을 제어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봉사와 보시를 수행 공덕으로 삼어야 내 공덕으로 내 앞에가 이렇게 진도가 나가진다는 것을 말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정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말이죠. 게으른 데는 약이 없어. 약. 정진력이라는 거예요. 추진력. 와, 하고. 근데 이런 걸 보면 좀 그 격세지감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참 좌절감이 조금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재미있는 것은 추진력이 강해요. 내가 이게 건축 짓는 게 내가 좋아할까? 뒤지게 일하면서도 죽으라고 내가 설계 짜고 시장 봐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기술자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감독하는 것은 아주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책 보는 것은 아주 더디게 본다고. 사람이 참 얼른 안 돼. 그런 거 보면 좀 아쉬워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이 공부 정진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게을러서 운동을 안 해. 게을러서. 그런 거 보면 스스로 짜증나. 세 번째, 3. 지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다란이나 진을 염송했다. 근데 이 서산대사가 참선하시는 분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게 이런 대목이에요. 보통적으로 참선하는 스님들은 저 다란이 웬다 이렇게 얘기하면 웃어, 에이, 옆에 오지도 마, 말도 걸지 마 이런다고 무시해 버리는데 이분의 특징이 예배와 연불에 독경, 간경, 이 경전 배우는 거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색다른 분이에요. 이게 색다른. 5번, 6번, 7번. 그래서 나는 서산대사가 나는 그 선진화된 분이다. 그래서 지금 7가지를 사실은 여기다가 선을 얹은 거죠. 화면을 왔다 갔다 안 해도 다 보여? 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8이죠. 1, 2, 3, 4, 5, 6, 7, 8이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동시에 진도 나오고, 동시에 닦아나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물론, 나머지 것을 적당히 하고, 선 중심으로 하면 좋겠지, 선 중심으로. 할 것도 없어요. 요거 중심은 더 좋은데. 여러분, 선방에 가면은, 나머지 것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 미안하지만은 일부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방에 있는 선생님들이 예불 안 할까? 하고 예불 하지. 예불 할 때 절 3배 하더라도 그건 예배 아니오. 응? 그래서 이거를 다는 안 해도 선 중심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시중에 사는 사람은 이 8가지를 동시에 닦아야 돼. 그래서 동시에 이것이 뭐냐 8가지 공덕이 동시에 정립이 돼서 내 수행이 앞으로 이걸 먹고 앞으로 진도로 나간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게 이제 그동안 공부했다는 사람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다. 운전할 때 다란이 외우면 되잖아. 걸어갈 때 마당 쓸 때 뭐가 안 된다는 것이요.
예불 모실 때, 뭐, 지금, 하루 종일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거를 섞어서 하면 되지, 뭐. 그냥, 이 스님은 단전호흡을 강조 안 하죠. 꼭 딱 그런 건 아니에요. 딱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럼 서산대사는 그거 안 해도, 이거 안 해도 선정산매력 이미 얻어서 자유자재 되신 분이요.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서울만 가면 되듯이 도만 통하면 돼. 거기서도 이제 단전호흡 말 안 했어. 그래서 네 번째는 출가인의 본분과 생활 자세를 설명해 놨고, 그 다음 성가 5종의 법통과 과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임재종지를 삼구 사과간 사빈주 등을 해서 임재에 대해서 아마 종지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당신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요.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번 주에 한 물건 일과했고 2번 자각의 중요성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깨달음의 주체는 바로 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세 번째는 부처와 조사의 자비방편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자비방편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처와 조사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아랑가를 증득한 나한님들과 부처님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일부는 맞는 얘기야. 부처님과 이 아라한은 둘 다 똑같이 아라한이래요. 육신통이 두 분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뭘로 격차를 두느냐? 금방 얘기했듯이 자비 뭐? 이 아라한은 자비력이 좀 적고 부처님은 더 크다, 이런 차이점을 일부 맞는 얘기도 될 수가 있어. 또 차이점이 뭘까? 또 그동안 둘을 가르쳐 줬다고. 오케이. 두 번째, 이제, 그것도. 삼매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한들은 물론 멸진정을 얻었지만, 깊이가 부처님만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자비력이 부처님만 갖지 못해. 아라한도 자비력이 있지만, 자기 중심이 더 강하고, 두 번째는 삼매력이 차이가 더 나고, 또, 그것도 용케 어떻게 말을 맞췄네. 똑똑한 게 아니라 맨날 들었어. 근데도 지금 다 대답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성과 대성의 차이가 소승, 뭐, 그것도 가능해. 세 번째, 소승과 대승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라한은 그 자기중심적인 것이 좀 강하고, 부처님은 대승이라 해서 많은 중생을 구제하겠다. 소승이라고는 자기중심의 수레고, 대승이라고는 큰 대자,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는 수레고, 그 차이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이고, 또, 신통력의 차이가 있다. 삼매력은 또 다른 거예요. 막 그렇다 치면 돼.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까지 다 얘기하신 거예요? 네 번째까지. 네 번째 뭐예요?
그 이제 저기 신통력의 차이가 있다 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복력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수백천만 년의 복을 지었고 아라한은 복력이 당대나 좀 더 짧다. 부처님보다 그 복력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생 구제한 공덕이 부처님이 더 많고 아라한은 중생 구제한 공덕이 작다. 요 차이점이라는 것이에요. 일부 했다고 봐야 돼요. 안 그러고는 그 도력이 그렇게 올라가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자비방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느껴야 될 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이 수행 정진이 잘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밖에 자기가 성장이 안 되고 시간만 헛바퀴 도는 건 느낌이 들면 다시 다시 기도를 하거나 복덕을 좀 더 지었다가 도전하면 쫙 하고 일취월장하는 게 있다. 그럼 뭔 얘기냐 그러면은 자비공덕, 복덕공덕, 그 연불공덕이 중생교화공덕이 자기가 일취월장하는 이게 밑거름 역할을 한다는데 사건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선행공덕을 많이 지어야 내가 수행이 잘 된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컬한 사건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승의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소승의 도밖에 안 이루어지고 대승의 도를 닦은 사람은 대승의 도를 성취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될까? 다시 얘기할게. 여러분들은 처녀 시절에는 그 정진 열심히 사는 내용이 작다. 쥐밖에 모르.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고 나면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것도 열심히 사는 게 색깔이 달라진다.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어. 지금은 애들을 위해서 내가 잠을 더 자고 싶어도 눈 뜨고, 내가 좀 놀고 싶어도 덜 놀고, 먹고 싶어도 덜 먹고, 야, 너희들 더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옛날하고 내가 달라져 있으면 알 수가 있다. 내가 좀 더 크게 노력하고 그 착한 마음이 내서 애들을 챙기는 게 있다는 것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부처가 되겠다는 사람은, 조사가 되고 부처가 되겠다는 사람은 이 동기부여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하자면은 내 친구, 내 자식,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깨우쳐서 부처 만들어야지라는 것이 내가 정착이 돼. 어느 순간 내가 그 마음이 자리 잡아야, 또 그것을 내가 꾸준히 실천해야 내 도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재밌는 것은 다시 얘기해요. 사실은 내 개인적인 문제로서는 사실 나는 공부하기 싫어. 그냥 선방에 앉아서 그냥 멍청이같이 그냥 무덕하게 앉아있고 싶은 마음인데, 미우나 고우나 오늘 저기 오전에 저 사천학문 완성하느라고 내가 죽을 똥을 싸고 여기 현판 저 난간 밑에 저거 단청한다고 신경 써주고 준비하고 죽으라고 뛰는 와중에도 오늘 또 여러분들이 몇 안 되는 사람이 좀 공부하겠다 온다니까 뒤적뒤적 이렇게 뒤지고 저렇게 뒤지고 이렇게 살펴보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같으면 나 안 봐. 이거. 어저께 동국대학에 세계 클래스를 가르쳐야 되는데 일요일날 머릿속이 쥐가 나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루 종일 고민해서 내가 가르칠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하냐? 학생이 있으므로, 또 뭐예요? 이거를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으므로 내가 자꾸 공부를 해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내게 자료가, PPT 자료가 한없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 사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료 안 꺼낸 게 너무 많아.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 때문에 만들어진 PPT가 지금 계속 이만큼 쌓이고 있어요. 만들어진 교육 재료로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여러분은
대승의 자비 방편을, 정말 되면 이거 화상 강의 이것도 방편이에요. 옛날 서산 스님이 저 PPT 했을까? 했어, 안 했어? 컴퓨터 나오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저걸 못하지. 지금의 교육자들은 이런 PPT를 자유자재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이게 시대 흐름에 맞춰서 빨리 여러분들이 흡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준비가 됐습니까? 대승이? 대승이 준비됐습니까? 법하시면 안 생겼다고 입을 빼쭉 하잖아. 그게 자기 공덕이 늘어나려고 하면은 지금 중생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만 내가 실력이 늡니다. 그것만은 알아두셔야 돼요. 뭐라고노? 뭐라고? 정법화 보고? 잘났어 정말. 네 번째, 개념에 묶이지 말아야죠. 개념에. 그 이제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성공할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게. 그래서 지금 독일의 슈레더 총리하고 또 두 번째 무슨 총리지? 아이고 뭐 슈미트 총리인가 하여튼 그렇다 치고 세 번째가 지금 메르켈이 나왔다고. 이 독일의 3대 인물이라고 그래, 독일에. 그러면 슈레더 총리는 그 동독의 그 핵무기가 520 몇 기가 있으니까 그 서독의 이 슈레더 총리가 미국 가가지고 핵폭탄 520 몇 개를 똑같이 갖다 놓고 덤비면 덤빌라면 덤벼. 공산당 동도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싸워봐야 게임이 안 되니까 저 약호가 죽어버린 거예요, 동독이. 그러므로 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양반이 당대의 모가지가 잘렸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독일의 통일을 이루는데 대성을 해버려요. 이 양반 혼자 그렇게 용단을 내려서 했는데 독일 통일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슈미트 총리랑 이름이 얼른 생각하는데 그 두 번째 총리는 우리나라 이번에 왔어요. 이 총리는 뭐라고 하냐면 독일의 노동개혁과 공무원개혁, 연금개혁, 보험, 개혁을 가장 인기 없는 것을 개혁을 딱 해버리고 나니까 고용 인원이 유연화가 되니까 독일이 빅뱅이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유럽을 전체를 들어서 놨다 먹었다 하는 독일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때 당시에 당신은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인기 정책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개혁을 해놓으니까 독일이 유럽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동기가 됐다는 것 사건이고, 세 번째 메르켈이 나와서 2004년도에 4차 혁명 운동을 해가지고 독일 전체 로봇 공장이나 4차 사물 인터넷 AI 정책을 그거 가져오지만 여기 있어요. 그걸 왜 가져오요?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다 말고 밤이나 까먹으라고? 참말로 제발 좀 공부 좀 해요. 응? 슈레더는 초대고, 두 번째 우리나라 온 사람, 슈레더 총리가 핵무기를 갖다 놓고 약호를 죽여버렸다니. 지금 북한이
기가 사는 것은 뭐냐? 핵무기가 있고 우리나라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멸시해버려, 그냥. 야, 왜냐면 아무리 뭐 해도 폭탄 그냥 핵무기 한 두어 개 터뜨려버리면 게임 셋이거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기가 살아갖고 막, 으악!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미국도 꼼짝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폼 잡다가 망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폼 잡지 말는 게 뭐예요? 개념에 묶이지 말아요. 등소평이 없었으면 중국은 오늘날 거지였을 거예요. 등소평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산주의면 어떻고 민주주의면 어떠냐, 잘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해가지고 홍묘 백묘 사건이 있었다. 뭐냐면은 허영 고양이면 어떻고 검정 고양이면 어떠냐, 지만 잘 잡으면 되지. 그래서 저 홍콩 주변으로 해서 그 바닷가에 있는 중심으로 먼저 오프라인 공개념 특구 지역을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흡수하면서 막 그 경제 특구를 만들 성공을 딱 하고 나니까 확장해가지고 중국 천하가 공무원은 전부 공산당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은 민주주의로 돼버리고 이런 현상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중국이 지금 대박 터진 게 등소평 한 명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인물이 있다 없다? 나라 인기 정책만 하고 지금 이미 살림 1,000억, 2,000억, 아니, 천조 원 말아먹고 앉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83년 뭐 신용 뭐 불량자 해결해준다, 뭐 해준다, 뭐, 아이고, 요즘 추석 때 뭐 톨게이트 무상으로 해준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인기 정책은 다 해먹고, 건강보험도 확대시키면 국민연금도 해체, 뭐, 성과금지 공무원으로 다 채워버리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리스가 공무원 많이 채우다가 망한 나라인데. 역행을 하고 있어. 소득 주도 성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개념에 묶였다니. 그리고 뭐, 도 닦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리주의로 제대로 도를 닦아야 된다. 5번째, 5가 선과 교회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있죠. 서가모니께서 3곳에서 선을 정했다 여기 나오죠. 그것은 이미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교고 부처님의 수행은 마음이다, 선이다 있죠. 그렇게 하면 돼요. 3곳은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쳐 준 거고요. 요것도 다 안 거지만은 간단히 얘기해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첫째, 사람들이 인천교 중심으로 산다. 이제 천당에 가는 것을 목표를 삼는 것이 세상에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거죠. 이게 누구냐? 인천교라고 하는 것은 유교, 도교, 또 기독교, 천주교가 다 인천교예요. 중요하자면은 기독교는 천당에 간다 이래요. 그게 목표예요. 그게 파라다이스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인천교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진 않고 목표가 아니다 이래야 돼. 두 번째는 소승교, 자기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교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소승교라고 한다. 근데 자기 깨달음조차 없는 사람 뭐예요? 인천교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중생교라고 해야 돼. 중생교. 그냥 욕심에 의해서 날파리 같이 그냥 오용락을 추구하는,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세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 깨닫게 한다. 대승교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의 속세의 꿈은 뭐예요? 중생의 꿈이라게. 속세는 부귀영화만 추구하니까 속세.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남에게 베푼다 그러면 1번으로 들어가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꿈이 뭐냐, 이게 2번째 꿈이다 한다. 1번은 자수성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고요.
2번은 불우유토끼하고 그래서 두 번째 꿈이다 이래요. 3번의 꿈은 뭐냐면 자기 완성의 꿈이다. 이게 세 번째 꿈이에요. 네 번째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남도 깨닫게 한다. 이것이 꿈의 네 번째 꿈이에요. 다섯 번째 꿈이 뭐냐 하면 동교다 이게. 완벽한 깨달음이다 이게. 여섯 번째 꿈이 뭐냐 하면 원교다 이게. 원만한 깨달음이다 이게. 깨달음이 원만해져서 만중생을 제도하는데 흡족하다 이런 거예요. 다음 말에 집착하지 마라 그랬죠. 말에 실전이 중요해요. 실력 진짜 실력이 중요하다 이죠. 예, 선수행에 대한 찬탄이죠. 이건 다 했던 것이라서 지금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계의 종교에서 이 선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왜? 기독교는 선이 없으니까. 드럭거리사. 자, 여기까지만 하고, 선 수행에 대한 찬탄, 근원을 드러내는 간결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7, 8, 9는 전부 수행에 대한 찬탄을 해놨죠. 오케이. 요게 이제 선의 궤도입니다. 정말하면은 이렇게 보죠. 서가모니 부처님 가섭 안한 쭉 내려와서 보리달마 A가 1조죠. 여기를 1조로 해서 2조, 3조, 4조, 5조, 6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중국에서 보리달마가 1조입니다. 6조 해능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해능 스님 밑에서 큰 줄기 3개가 나오죠. 남양해충국사, 청원행사, 남학해양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청원행사의 큰 줄기 석두희천이라는 큰 스님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마조도일이라는 큰 스님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의 갈래가 나누어진 중국의 5가 7종이 저렇게 해서 나오는 그러면은 석두이처는 암자에서 주로 포교하는 스타일이었고 마조도일은 시중에서 주로 중생부지하는 스타일이었다. 여기에서 주로 주창하는 게 평상심시 도라고 하는 직심즉불이라는 게 요때 나왔어요. 너무 많이 하면 머리 아픈가? 내리자. 제자가 세 분에서 마조랑 석두분이 지금 그쪽에 내려오는 게 한쪽은 신수 스님의 닮았고 하나는 윤수 스님의 닮았는 신수 스님 계보는 저기 생기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렇지. 내려오는 게 육조 해능계가 퍼져서 전체로 퍼지고 신수 스님하고 요 스님의 육조 해능과 신수는 쌍벽이었는데 그러나 신수 스님이 노스님이고 육조 해능 스님 젊은 스님인데 신수 스님은 당대에는 이름을 뻗쳤는데 후대의 자손들이 멀리 많이 안 나와주고 나중에 사라져 가버리고 육조 해능 스님 계보는 저렇게 쫙 퍼져. 그래서 육조 해능이란 해능 스님 자꾸 이래. 해능 스님이 계셨던 산이 조계산이에요. 조계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계종을 거기서 따가지고 해능 스님의 선을 우리가 가져왔다 이렇게. 그럼 평상심이 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는 안
아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마조 스님의 평상심치 도라는 이 단어는 흉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요. 이게 일여삼매가 돼야 이 성취되는 거예요. 일여삼매. 중말하면 행, 주, 자와 어묵, 동정 24시간 안에 일여삼매. 그 24시간 동안 마음이 하나같이 쫙 이렇게 유지됐을 때 왜 비로소 그게 가능하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제 이게 갖다가 후대에서 악용을 하는 것이 그거예요.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평상심이 도다 그러고 뭐 승복 입은 채로 클럽에 가서 이지라고. 평상심이 도인데 뭘 이래. 그러고 오토바이 타고 다다다다다 하고 다니. 그것도 모자래갖고 멋있는 놈은 평상심씨 도인데 아직 도가 덜 깨쳤건만 따지는 거 보니까 이렇게 no 택도 없는 소리. 유명한 덕산성감 이런 분들 영우 스님 백장 해외 스님 아주 유명합니다. 백장 이때 당시에 백장 스님 때 청규라고 해서 생활의 규칙이 나와요. 네, 임재의현. 아까쯤에 이제 서산대사가 성가기감을 쓰면서 임재의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게 저 양반이. 저기서 따왔다. 나는 저기에 계보를 잇겠다라는 뜻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화두에 여러분들이 유명한 조주 무자 있죠. 이게 어디냐? 여기. 조주 종신. 마조 계통의 백장 스님 남전보원 이 스님의 상자야. 이것도요, 이것도 무엇을 타고 내려오는데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는 스님이 수십만,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 이거는 자기 대를 위해서 방장이 된 사람들만 이름이 올라간 거, 이것도.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런 분들은 어마어마한 스님들이다, 라고 봐야 돼요. 원효대사는 여기 나오지도 않지. 여기서 밖으로 나와서 동양으로서 계보가 따로 나와야지. 여기에는 원효 스님은 끼지를 못합니다. 자, 지금 이제 선에 대해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선에 대한 실습을 오늘은 조금은 해야겠다. 3대 원칙을 내가 꺼내놨죠. 네, 3대 원칙. 뭐라고 하나? 자, 지법, 그 다음에 관법, 그 다음에 의심, 의법, 의법, 의심법, 무엇을 3대 원칙에 요거 3대 원칙에 여기다 섣단지를 떡 놓고 여기다 뭘 집어넣냐 하면 여기다 화두를 집어넣어야 돼요. 화두.
지금 제가 이제 최종 정리, 참선법을 최종 정리해서 말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세 가지 기술을 가져야만 최소한 화두를 줘서 단지 푹 넣어놓고 삶은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요걸 기술적인 부분을 이제 서산 스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다른 스님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 지법은 무엇이라고? 선정삼매죠. 선정삼매야. 선정삼매에 대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돼. 어떤 스님도. 두 번째, 관법이라고 해서 화두를 관찰하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참선하는 방법이 나와줘야 돼. 세 번째, 의심이 잡혀야 돼. 의심을 들어야 돼.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화두를 푹 집어넣고 삶아야 돼. 중요한 건 저 원리와 원칙이 가나선 화두법인데, 과연 비교 이렇게 하면 나올까? 여기 대충 나오겠다. 자, 여러분들, 이 스님들에 대해서 내가 좀 한 번쯤은 한 것 같은데. 자, 송담 스님 화두법 어떻게 한다고? 자, 봅시다. 옳지. 봅시다. 지금 한국에서 히트치고 있는 수불스님 관하선법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해민스님이 수불스님의 지도로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두를 들고 있으니까 무조건 답답했다. 그래서 자기는 이게 의정이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하더라 이거죠. 땀이 났다 이거죠. 자기는 율국붕이라고 해석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깨쳤다, 툭 터짐의 현상을 느꼈다, 시원하고 통쾌했다. 그러기를 기쁨이 어깨가 났고, 근데 3일간 사라짐 현상이 있었고, 일시적 생각이 없어짐이 있었고, 시원하다, 모양이 없다고 할 수도 없더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요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잠깐 화두가 조금 잡혔고, 그러다가 답답하다가 잠깐만에 뭐 조금 터졌고, 그래서 마음이 좀 시원했다. 요런 정도지, 이게 지금 화두타파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직접 말한 거야. 해민 스님이 말한 거야. 수불 스님한테 지금 이 과정을. 이게 뭐냐면, 몽중이료도 아니고, 엄해이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누구나 다 화두 열심히 들고 그냥 집중 하다 보면 딱 이런 현상이 와서 한 번쯤은 조금은 재미를 볼 수 있는. 근데 이걸 율국봉이네, 의정이니, 의단이, 금강봉이 이런 걸 갖다 넣으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어디서 책은 읽어봐갖고 갖다 붙이기는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요 의정이나 의단이라고 하는 것, 율국봉, 금강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적어도 몽중이려 삼매와 숙면이려 삼매 정도 이상을 넘어간 차가 오는 현상을 의정의단 율국봉이라고 한다. 금강봉처럼 이게 딱 화두가 잡혀갖고 꼼짝도 안 요지부동으로 잡혀있는 걸 금강봉이라고 그래. 아니 이걸 갖다가 어떻게 잠깐 어떻게 막 그 수불스님 스타일은 사람을 쪼아요? 대답해 이렇게 쪼으니까 막 어떻게 열심히 이제 대답하려고 하니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죠. 집중을 하니까 조금 이렇게 답답하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거기 있는 모든 신도들이 다 이걸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방에 앉아있는 신도 이거 경험 안 한 스님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다 경험했어.
그러고 뭐라 하냐면 견성했다라고 1단계 견성했다가 초견성했다가 그 다음에 뭐냐 가르쳐주라고 막 안 가르쳐준대. 그 다음에는 뭐 유유자적해라 뭐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 같은데 노 이거 다 해석 잘못된 거예요. 이거 갖다 붙이는 거 절대 아니에요. 텅 빈 가운데 다른 또 그놈이 인지하는 바라보고 있더라. 위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바로 이것이 뭐고 얘 인자 화두 인자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조금 된 정도밖에 안 된 거 이거 지금. 근데 이걸 돌을 깨쳤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것의 반론을 지금 첫째, 온몸에 화두가 답답한 생긴다. 유국봉이라고 오해하면 이건 오해다. 둘째, 답답하다 툭 터짐 현상.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착각이다. 어떻게 저기 화두 일념된 게 답답하다 툭 터진다. 무엇이 오물이 터졌어? 풍선이 터졌어? 화두가 무슨 뭐 터지나? 이건 너무한 소리예요. 무심한도 작용을 하니 진경무효 아닌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겨우 저기 화두 조금 잡히다가 툭 터진 걸 가지고 진공묘유래. 진공묘유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세상에 이런 공부를 안 해보니까 무슨 이게 선에 관련된 책을 보니까 막 선의 용어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유치원생이 대한민국 모든 선방의 스님들이 다 초반에 조금 저런 식 재미를 안 본 스님 거의 없는 그야말로 초보 중에 왕초보가 느껴지는 경지를 가지고 율국봉 진공무유 아이고 소설수가 앉았어요. 그러면 3일간 그 느낌 가지고 3일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화도 내고 좋은 마음도 생기고 미운 마음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사람 차별 대우하고 뭐 좋다 나쁘다 온갖 생각이 일어나. 아니 진공묘유를 경지를 체득한 사람이 오용락이 생각이 일어나서 지금 그러면 그게 어찌 공부라고 하고 표현할 수 있냐는 거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유치원생이 한번 글자 쳐다보고 글자 뭐 써졌다 하더라. 아이고 깨소금 맛이야. 저거 얘 글자 읽는 줄 안단다. 오와 대단하다. 그거 뭐 겨우 그거 갖고 텅 빈 시원한 환희신 경지가 있다. 공적 영지가 아닌가. 이야, 하여튼 선의 용언 알아갖고 진공묘유, 공적 영지. 이거 선을 허투루 알아가지고 갖다 붙이는 용어들이에요. 공정영지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면목을 깨달아서 제7아래하식을 넘어서서 나라는 게 진공묘유가 돼야 돼요. 나라는 게 없어져야 돼. 그게 번뇌가 하나도 없는 경지야. 제8아리아식을 정복했다 이렇게 나가야 돼. 진공묘유는 8아리아식을 전공해야만 돼요. 그러면은 지금 1년 12달 번뇌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경지가 됐나? 참 어디서 색적 시공이 세상을 보나 무심하고 무심한 듯 하나 작용한다. 아니 선을 닦다가 툭 터지는 느낌이 생기면 그 순간에는 세상을 보나 무심해 이거 다 옵니다. 이게 그 가나선과 위파사나의 차이점이에요. 위파사나는 하면은 이런 경지는 얼른 안 와. 그러나 가나선은 세상에 대해서 무심해지는 힘을 빨리 얻는 것은 있어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내가 이제 이거 설명합니다. 그 다음은 더 없는가 수불스님한테 물어보니까 관찰만 할 뿐 더 이상 무엇을 하고자 할 것이냐 이렇게 자기가 간파했대. 수불스님은 여기까지만
도라고 생각한다.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도 관찰만 할 뿐이래. 무슨 이런 노망난 소리를, 큰일 날 소리. 대형 사고에 대형 사고. 알아가는 본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근데 옛날에는 왜 알아하면 자살도 하고 왜 그랬어요? 아란이 누가 자살해? 옛날에 했다는데. 그건 아란이 아닌 사람들이지. 그게 아니,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처음에 부처님께서 인생의 삼법인을 가리켰어요. 제1체계고 모든 세상은 고로 이루어졌다. 중생은 참아야 돼. 고통스러워. 두 번째는 재행무상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무상한 거야. 세 번째는 재범무아야. 일체 사상이나 나라고 할 게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니까, 그러면 인생의 법칙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영기의 법칙을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선인성과 악인악과를 이루어졌느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통스럽잖아요. 인도라는 지역이 뜨겁고 먹고 살 게 없고 힘드니까 난 몸 바꾸고 싶어. 도 닦아서 뭐해, 인과법칙 받을걸. 뭐 이런 식으로 부정관을 가리키니까, 인생 무상관을 가리키니까 사람들이 무상해져 버리니까 자살하고 싶어. 그때 마침에 부처님의 제자도 아니고 이 처사, 절에서 일하는 부모한테 자기들이 자살하니 번거롭고 힘든 거야. 야, 나 대신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승복하고 뭐 바르고 다 줄 테니까 나 좀 죽여줘. 부목이 안 된다니까, 네가 나 죽여주면 공덕이 될 거야. 이렇게 꼬신 거요. 그러니까 얘가 뭐 선물도 받고 공덕이 된다는데, 그러면 해볼까 하고 칼을 긴 놈을 가지고 와서 턱턱 잘라주기 시작한 거요. 막 받고 잘라주고. 부처님이 산에서 도 닦다가 해자고 딱 내려보니까 수도 없이 많이 죽었거든. 그래서 그 현상이 생긴 거예요. 아람관을 증득한 게 아니라 인과법칙이 귀찮고 무상한데 이렇게 단견을 일으켰다 말이에요. 여기 혜민이처럼 이런 젊은 스님들이 얕은 경지에 참선해놓고 공적영지이고 뭐 무슨 놈이고 뭐 진공묘유고 뭐 도를 통했다 뭐 이런 어떤 유치원 소리 하는 것이 똑같아. 공이라고 하니까 공한데 뭐 하려고 인과법칙을 다시 반복하니 그냥 무상하게 빨리 잘라버리지. 그러고 많은 스님들이 죽었단 말이야. 걔가 많이 잘랐어. 그렇게 해서 부목이 불법을 잘못 착각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요. 더 나아가서 혜민이도 마찬가지야. 유치원생이 참선을 잘못 착각한 거요. 그래서 자기가 도통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요. 선의 공적용지나 진공묘유나 이런 단어를 유치원생이 갖다 붙여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수불스님이 10,000명이 나와도 이런 식으로 지도하면 안 된다는 거. 거기서 끝을에 관찰만 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정신 나간 선교육법이다. 그 말이야. 이거를 내가 직접 동영상을 보고 결론을 내가 이게 정리를 해서 이런 사람이 다시는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수불의 지도 방식에 인해서 3일 무심 체험 후에 심유치유 학교 교장 일을 하고 있고 방송 일에 집중하고 있다. 이래. 물론 뭐 심리치유 학교 하고 방송 일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쁘다고 할 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미 전생에 연예인의 공덕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서 인기몰이하기 좋고 명예와 이런 그 복덕이 있는 사람이라서 불교의 앞잡이 역할을 해주면 좋기는 좋지만
선은 이거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얘기할게요. 고봉 스님의 예를 들어서 고봉 스님이 서람 스님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야, 24시간 주제가 되느냐?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24시간 화두 일념이 되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고봉이, 예, 됩니다. 그럼 너 잠잘 때도 주제가 되느냐? 몽중일여 되냐는 질문이에요. 잠을 잤을 때도 나를 안 놓치고 화두 일념이 되느냐고 질문한 거예요. 예, 됩니다. 그래, 고봉이 주제 됩니다, 있죠. 사람이 그러면 깊은 잠을 잘 때도 꿈도 생각도 없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는 주인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 던지니까 대답을 못해서 고봉이 없습니다, 없었다. 깊은 잠 들을 때 나는 어디 있는데 네가 저 주제한다고 대답하느냐? 그러니까 찍소리 못했다 이 말이야. 다시 물어볼게. 해민 스님이 깊은 잠 들을 때 오매이려 삼매를 경험했어? 24시간 화두 일념 삼매를 얻었어? 이런 큰 스님들은 이런 거 체험하고 질문 던지고 대답을 분명하게 하는데 양심에 까치게 안 되게 잠들어서도 24시간 화두 일념이 됩니다. 잠들어서도 화두 일념이 됩니다. 그러나 깊은 잠이 들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양심은 솔직히 얘기했잖아. 그래서 다시 용수사랑 용맹쟁님 하시며 다시 했다 이 말이요. 이런 자도 율국봉이니 진공묘윤이 무슨 놈이고 뭐 공적명지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는 하물며 여기에 벼룩이 눈감만큼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 겨우 2, 3일 좀 좀 툭 터지고 호나운 체험한 사람이라고 겨우 2, 3일 이게 어디 이런 큰 스님들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그 수행의 책이냐. 간단한 책, 선의 책을 많이 봤으면 이 스님들이 하는 내용을 보고 흉내를 내라. 적어도 24시간 화두일념하고 적어도 수면 속에서도 화두일념하고 그래서 나를 깨쳐라. 적어도 이 정도는 체험하고 자기가 했다 말았다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거 책을 많이 봤다는 선책을 봐서 그 말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1차 깨달음, 2차 깨달음이 있어요. 이 깨달음이 옛날 큰 스님들 보면 몇 차의 깨달음이 이어서 그때 이제 보면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거든 잠자거든 정신만 깨어있어 안심이면 정신만 깨어있어라 요렇게 해서 요 방법을 사용해서 아마 수부 스님이라는 사람이 그 깨침 다음에는 그냥 자기만 관찰하고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준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잘 때 그렇게 길안내 하면은 죄송하지만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이게 타성일편 무심삼매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화두일념 삼매 들어가면 차를 차도 차 마신지 모르고 밥 먹어도 밥 먹은지 모르고 걸어다니도 걸어다니지 모르고 앉아도 앉은 줄 모르고 이렇게 그 화두일념 삼매를 들어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우선 일단은 맛배기로 뭐 이 정도는 꺼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 말하는지는 감을 잡고 앉아있어야 뭐 예를 들어 송담 스님이 참선하는 방법도 이분이 하는 방법도 재미있어요. 여러분 내동 설명했죠? 요거 보세요. 숨을 이먹고 할 때 이 3초 동안 머물렀다가 내쉴 때 먹고 숨을 다 내쉬면서 들이마시되 들이마시면서 이 하고 마셨다가 먹고 이렇게 요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숨을 마셔서 오래 가면은 이가 오래 간다는 것이요. 그 먹고를 또 한참 있다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이가 길어지고 먹고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 한 번에 이제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화두 두는 법이 맞느냐 하면은 이건 세계적으로 없는 화두법이야. 나는 머리 털라고 이렇게 화두한다는 것은 나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못했어. 이유가 뭐냐고? 부처님 당시도 없었고 후대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새로운 화두법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 가능하냐?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안 되는 것이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단전호흡하고 화두하고 두 개 합쳐놓으면 어떻게 될까? 두 개가 싸워요. 두 개가. 숨 마시는 게 단전호흡이 돼버려 이게. 그래서 송담스님 밑에 있는 제자들이 단전호흡을 잘하는 스님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뭐냐면 단이라고 해서 아랫배가 약간 볼록 나왔는데 이 사람들 보면은 애기 보호하듯이 깐난애기 보호하듯이 이 단을 늘 보호를 하고 신경 써야 돼요. 이해하는데 호흡은 호흡대로 기운이 일어나서 작용하려고 그러죠. 화두는 화두대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관리하는 것과 같아서 이것이 매우 복잡해요. 화두는 하나를 제대로 해야 돼. 이 수행법 나는 모르겠어. 내 개인의 생각으로는 no 이건 절대 성공하기 힘들다. 누구? 아까 현민 스님 지금 하는 게 있잖아요. 체험한 거. 그거는 무슨 단계 정도인가요? 무슨 단계? 그냥 기나 고독이나 아무나 체험하는 것이지. 싸티가 세게 되는 건가요? 싸티도 나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그냥 잠깐 체험한 것에 불과하다니까. 누구나 이게 골똘히 잠깐 하는 사이에 뭐가 답답해갖고 툭 터진 느낌이 오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툭 터지는 현상은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그것은 유치원생들이나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봉스님처럼 행주자 어묵동 중 24시간의 화두 일령이 되고 숙면 일령, 몽중 일령가 됐을 때 이게 이제 화두가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지 어디 화두가 뭐 가슴이 답답 이런 무슨 유치원 화두가 어디서 가슴이 답답한 화두가 어디서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물리적으로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고 뭐 땀이 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은 위험한 화두법이야. 그 송담스님 이전에 정광스님이 그 화두법을 써서 위험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병이 생겼던 경우가 있었어요. 막 쪼아서 무조건 막 이먹고 하다 보니까 상기병이 걸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이먹고 하고 막 쪼다 보니까 이게 가슴이 답답하고 상기가 일어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게 여기서 한 발만 조금 잘못하면은 상기병 걸려. 그러나 상기병 들어가기 직전에 오는 현상들이거든. 이게 땀이 나고 답답하고 화두를 막 용 쓰듯이 악 쓰듯이 이런 화두법은 아주 위험한 화두법이야. 어쩌다 재수 좋게 그 상기병이 안 빠지고 또 용케 거기에서 툭 터진 느낌으로 끝났으니 다행이지. 법 중에 하나다 이게. 막 용 쓰는 화두법이라고 그래. 3일 동안 뭐가 이어져? 그냥 툭 터진 기분이 있으니 기분 좋은 느낌이 3일 있었다 이거지 무슨. 화두가 3일간 일념이 됐었나? 병 상기된다. 기가 위로 올라온단 말이오. 아니, 저희 외사촌 오빠가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밑에서 머리로 이게 올라가가지고 기가 지금 안 들려요. 그러니까 상기병이 그런 것들이요. 그럼 머리가 그냥 터질라고 그러고 머리 아프고 선생님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단전호흡을 하면 우리가 이제 수행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옛날에 뭐 유교, 불교,
도교 이렇게 쭉 있을 때 단전호흡을 하면 죽어서 신선이 된다 그러고 얘는 우리처럼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게 부처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뭐 그대로 지금 뭐 단전호흡은 신선되는 거 당연한 거고 저기 그래요? 그 마음 뒀 닦으면 부처되는 거 당연한 거지. 뭐가 그게 문제가 있어? 뭐가 질문이야? 질문의 여지가 뭐여? 사실인지 그 듣고도 제가 좀 의심스럽다. 왜 단전호흡? 단전호흡을 할 것 같으면 기식이라고 그래. 근데 원래 우리 기식하고 있어 현재. 그 숨 마시는 거 기식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안하지만은 음식을 무식하게 먹어서 그것을 발효시켜가지고 기로 만들어서 에너지로 해가지고 두뇌를 자극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가 우리 머리 두뇌를 움직이는 그 원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호흡으로 생략해서 호흡으로 기운을 땡겨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온몸이 충만하게 육체가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혼백도 기운이 당차서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드물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단전호흡에서 신선이 되고 단전호흡에서 도인이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이것도 백천만억 중에 몇 명 있을까 말까. 유실돼 버렸다 이래 봐요. 유실. 정말 하면 그것도 옛날에 아주 순진하고 순수하고 정말 수십 년간 단전호흡을 원리 원칙에서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옛날 아주 수천 년 전에는 있었지 모르지만 지금은 단절돼서 신선되는 사람 나올 수가 없어. 아까 스님들 있잖아요. 상담 스님의 그 단전호흡과 그게 합쳐지면 약간 뭐 기술적으로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두 개가 섞이면은 두 개를 다 신경이 쓰이는데 어떻게 화두 일념이 되겠느냐, 그 말이요. 두 개가 섞이면 절대로 그 화두 일념이 되질 않아. 화두를 하려면 하고, 호흡하려면 하고, 화끈하게 한 군데로 올인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수불 스님은 상기병 걸기 딱 좋은 화두법이야, 몰입법이라는 것은. 보림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다 닦고 나서 깨쳤지만 아직 미완성이니까 이제 좀 더 다듬는다. 그 돌을 닦고 나서 조금 더 완성시킨다라는 뜻, 숙성시킨다, 발효시킨다 이런 뜻으로 좀 보면 되겠어. 근데 이제 옛날 도인들은 생사이려 삼매까지 가서 화두타파를 했기 때문에 보림이 필요 없다고. 그러나 요 근래 사람들은 몽중이려 삼매나 겨우 들어가서 화두탑 하니까 느낌상 본래 면목이 뭐구나 깨달음은 있지만은 자기의 습기나 자기의 업장이나 자기의 번뇌들이 완전히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보림이라는 그걸 이제 마지막 밥을 다 하고 나면 뜸을 들이는 것처럼 이 숙성시키는 과정, 보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잠시 좀 떠나서 조용히 혼자 더 숙성시키는 게 도력을, 깨친 것을 더 숙성시키고 발전시켜서 완전한 나로 만드는 것, 과정이 보림이고, 그래서, 후대 요즘 사람들은 보림이란 걸 꼭 하게끔 해야만 도가 완성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요. 자, 오늘은, 어디서 들은 것만 하나 갖고 질문도 잘한다. 그 어려운 걸 어째 질문하노? 누구 말 들어 깨닫는 것도 잘 모르고 가는데 지금 그 보림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말로 놀랄 노자네. 차렷.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